속보입니다. 오늘 윤 대통령은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법에 대한 제2요구안을 제거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한 공식적인 이유와 그럼 앞으로 이 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방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16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이죠.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 이 법에 대해서 제2요구안을 제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거 제의해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제거를 한 거죠.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자,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 바로 가봅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요, 이 거부권 행사한 이후에 바로 이런 인터뷰를 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이 특별법은 13조 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는, 이거 맞죠? 예산 편성권은 행정부에 있습니다. 이 편성권에 대해서 헌법 조항을 위반해 위헌적 요지가 크다라는 의견이 다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위헌적 소지가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자, 윤석열 정부는 무분별하게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적 이런 복지나 지속 가능하지 않는 이런 일회성 현금 지급 이런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꼭 필요한 맞춤형 복지를 지속 추진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를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자, 향후 어떻게 될까요? 자,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그러면 이 법이요 이제 국회 재표결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제 폐기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 거부권 행사했어요? 그럼 법안 재표결에 들어가죠? 왜 폐기 수순으로 가냐면 이 재표결 요건이 중요합니다. 이 재표결 요건에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요. 만약에 이게 거부권을 행사한 다음에 다시 한번 국회로 넘어와서 이걸 재표결하기 위해서는. 근데 사실상 본다 그러면 여당 협조 없으면 이거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과반 출석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3분의 2 이상 또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당 협조 없으면 사실상 이거는 부결이 됩니다. 그래서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자동 폐기된다. 그래서 이게 맞다 틀리다의 문제는 아니라 그랬죠. 민생회복지원금을 이제 찬성하는 분도 계시고요. 반대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뭐 맞다 틀리다의 문제는 아니고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일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거죠. 자, 민생회복지원금이 뭐길래 거부권을 행사했을까? 자, 지역자랑 상품권으로 25만원에서 35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공포된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이 되고 4개월 이내에 이 상품권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 25만원과 35만원 범위에서 지급하라라는 이 예산에 대한 편성 이 부분이 이제는 원래는 행정부에 있는데 이거를 이제 국회에서 정해버리니까 예산 편성에 대한 위헌적 요지가 있다라고 이제는 이 용산 쪽에서는 이제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아무튼 간에 지금 현재 이런 민생회복지원금법 결국에는 거부권이 행사됐고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 그래서 시장에서 또 언론에서 25만원 법 굉장히 큰 이슈였죠.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도 이거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결국에는 없던 일이 돼버렸다. 이게 팩트입니다. 예, 이게 팩트예요. 왜냐하면 팩트를 알고 있어야지만 여러분께서는 기대도 할 수 있고 아니면 기대를 또 빨리 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게 맞다 틀리다 이게 아니라 저는 어떤 선에 있는 게 아니라 민생회복지원금 법에 대한 거는 일단은 저는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있는 그대로만 전해드리겠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맞다 틀리다의 말씀 못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결국에는 거부권 행사됐습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없던 일이 돼버렸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자, 저는 이제는 경제평론가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송에서 여러분께 경제 이슈들을 설명드리고 있죠. 중요한 것은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대통령실에서 얘기했던 요 부분, 사회적 약자에 대한 꼭 필요한 맞춤형 복지를 지속 추진할 것이다. 좀 피부에 와닿는 이런 사회적 약자에 꼭 필요한 맞춤형 복지가 나아졌으면 좋겠다. 예, 그거는 제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항상 얘기하는 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이런 지원이 말뿐이 아니라 좀 피부에 와닿게끔, 특히 이제는 지금의 사회적 약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피부에 와닿는 이런 맞춤형 복지가 좀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민생회복지원금을 꼭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이렇게 뭐 이걸 한다면, 이런 걸 한다면 좀 피부에 와닿는, 예, 제가 요 정도 선에서는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요 정도 선에서. 그래서 일단은 지금 내수 살리기가 좀 돼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맞다. 예, 제 기준을 봤을 때는 소비가 너무 안 되고 있어서 소비를 좀 불러일으킬 만한 정책적인 제도 추진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정보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제가 얼굴을 좀 못 보여드립니다. 이유는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이제는 여러분 얼굴 뵈면서 우리 같이 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내일은 이제는 토요일이죠. 주간지원금 방송입니다. 여러분 주간지원금 방송 꼭 체크해 주시고 각 지자체별 지원금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거 숨이 차요. 저도 지금. 자,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